네, 5월도 벌써 다음 주면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고 정말 바빴던 5월이 흘러가고 곧 6월이 다가옵니다. 벌써 6월이 다가온다고 그냥 여름이 돼버린 느낌인데 굉장히 덥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덥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 물을 주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걸터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물만 줬는데 지금 땀이 찔끔 날 뻔했어요. 아직은 바람이 조금 시원해서 그렇게 막 엄청 덥다라기보다는 태양이 굉장히 가까워진 느낌이 납니다. 남중 구도가 굉장히 높아진 느낌이고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여기 앞에 있는 5월에 산 식물들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 채널을 많이 봐주시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요즘 채널 운영하고 영상 만들고 업로드하는 게 처음엔 조금 힘들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고요. 제가 사는 식물이나 제가 키우는 식물들 다 예뻐해 주시니까 다음엔 어떤 걸 보여드리면 좋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있고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뭐든지 너무 힘을 빡 주고 온 힘을 다해서 하면은 제가 보기엔 그거는 오래 하진 못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다. 그런 말들이 저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는데 저도 요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고민도 없이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냥 바로 해보고 재미없으면 다음에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우선 5월 달에는 제가 식물들을 크게 많이 사진 못했습니다. 뭐 많이 샀다고 하면 많다고는 할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 샀는데 갑자기 많아진 느낌? 뭔가 선물 받은 게 더 많은 느낌입니다. 5월 달에 날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저는 선물을 항상 드리는데 상대방도 저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물 지인들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소매 넣기를 당하고 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좋아서 제가 사고 싶었던 식물들을 산 것도 있고 여기 앞에 보시면 식물들이 쫘라락 있는데 여기 앞에 작은 애들은 보일지 안 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큰 것부터 보여드리자면 이 친구는 저번 성수 마켓 때 제가 저번에 올린 성수 마켓 영상 거기에 보시면 암흑상점에서 굉장히 커다란 제가 황금털 원숭이 고사리랑 헷갈린 그 고사리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 녀석입니다. 얘는 이름은 프테리스 왈리치아나 라는 친구고요. 이 잎이 굉장히 크게 자라는 녀석입니다. 지금은 분갈이 해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엽들이 굉장히 귀엽게 신엽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기존 화분이 굉장히 작았었어요. 어떤 크기였냐 하면 거의 한 요 정도 크기의 화분이었었는데 그 화분 안에 뿌리가 가득 차 있었고 암흑상점 구매할 때도 바로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흙 배합도 물어봤었는데 상토 비율을 굉장히 낮게 가져가고 배수가 잘 되는 그런 산야초, 뭐 난석, 펄라이트 그런 것들로 배수가 굉장히 잘 되게 심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봤고 얘는 지금 여기 안쪽 온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명당에서 자라고 있고 첫 인상은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번 마켓에서 다른 고사리들을 몇 개 좀 더 봤었는데 그게 좀 더 눈에 들어온, 눈에 많이 남은 더 인상적인 느낌이었고 이 친구는 사실 처음 봤을 때 원래 큰 녀석을 보다가 이거는 좀 작은 버전이니까 눈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왈리치아나 없나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제가 못 알아봤었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친구가 지금 잎이 작을 때는 막 엄청난 폭력적인 비주얼이라거나 아니면 굉장한 느낌을 선사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점점 이 은은한 맛을 가지고 크기가 커지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커다란 고사리의 느낌이 납니다. 여기 있는 대왕 토끼발 고사리처럼 그렇게 폭력적인 비주얼, 제가 좋아하는 커다란 식물들 얘도 그렇게 엄청 크게 자란다고 하고요. 듣기로는 한 130cm 그렇게 크게 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돌돌 말린 잎이 굉장히 귀엽고 나중에 한번 확대를 해서 찍어 드리도록 하고 얘가 물을 굉장히 빨리 먹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주실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놨고, 이것도 아마 뿌리가 금방 찰 것 같아요. 얘가 워낙 건강한 개체라서 금방 뿌리를 가득 채우고, 또 분갈이 할 때쯤 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신엽이 펼쳐지면은 다음 주에 또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은 뭘 보여드릴까? 다음은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게 뭘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저것 많이 섞였는데, 이거는 시리움 레드 크리스탈리넘, 파필릴라미넘, 포르틸레, 그리고 도리토스가 섞인 녀석입니다. 저번 안스리움 소사이어티 마켓에 갔을 때 그 와이드한 안스리움을 보고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한눈에 반해가지고 데려온 녀석인데, 제가 이 포르틸레 도리토스 개체 모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와이드하게 쫙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내려오는 이 윗부분이 일자로 쫙 있는 게 엄청난 석양을 보고 있는 듯한 수평선에 있는 석양,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예쁘고요. 아직은 어려가지고 잎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모체 사진을 보니까 레드 크리스탈리넘의 그 잎맥과 포르틸레의 이쪽 와이드한 넓은 일자 귀가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우연히 찾은, 인스타그램으로 찾아보다가 우연히 찾은 그런 개체였는데 생각보다 매우 마음에 들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샀을 때 사은품으로 서비스로 시들링 개체도 주셨는데, 이거는 안스리움 파필릴라미넘 에오스, 그리고 에오스와 포게티 레크를 하이브리드한 개체라고 합니다. 이 포게티와 레크가 섞인 그 개체는 포게티인데 굉장히 빨갛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신기했고, 그리고 이 파필릴라미넘 에오스도 굉장히 어둡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컸을 때 모습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녀석이고, 지금 한 뿌리가 조금 두툼하게 나와가지고 심어줘도 되긴 하는데, 지금 좀 더 기다려봤다가 나중에 한 번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뿌리가 더 나오면 그때 심어주려고 하고, 아직 너무 조그매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친해지면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녀석입니다. 굉장히 작죠? 아직 엄청 작은 유묘이고, 얘 이름은 안스리움 랄프 레이먼 포추셔먼 하이브리드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레드브레인 다크피닉스 포추셔먼, 저 녀석 오프셋을 떼서 이제 따로 심어줬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연락을 주셔가지고 판매 계획 없으시냐 해가지고 일단 한번 지켜보겠다. 방금 뗀 거다 보니까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지켜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분 피드를 구경하다가 굉장한 엄청난 와이드한 안스리움을 발견해가지고, 혹시 이 녀석 판매하시는 거 있나요? 유명? 여쭤봤었는데 셀프 판매하신다고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교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의 오프셋을 드리고, 그분은 저에게 셀렉하신 랄프 레이먼 포추셔먼 셀프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귀엽고요. 지금 굉장히 어린 잎인데도 이 프릴, 랄프 레이먼의 프릴, 그리고 엄청나게 일자로 떨어지는 그 사이너스? 뭐라고 하죠? 아무튼 이게 굉장히 멋집니다. 처음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한국에 있구나 싶었는데, 제가 그중 하나를 데려오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잘 자라주길 바라는,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얘가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어린 개체들을 조금 못 키우는데 가만히 냅둬 봐야겠죠? 뭐 이상한 짓 안 하고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시간 지나면 알아서 자랄 겁니다. 이 녀석은 모체 사진을 보면은 굉장한 녀석이라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번 사진으로 띄워놓도록 할게요. 그걸 한번 보면은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그냥 오리지널 랄프 레이먼도 봤는데 그 녀석보다 이게 훨씬 더 와이드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안 들어와요. 그 랄프 레이먼, 랄프 로렌 헷갈리는데, 걔는 솔직히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 얘가 너무 멋지니까. 너무 멋지고,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멋진 잎의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더 커지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아마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직 어린 개체고, 온실이 있어도 온실에서도 자라는 속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막 갑자기 폭풍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좀 중대품쯤 됐을 때 굉장히 빨라지는데, 안스리움들이 느린 건 진짜 느리고 굉장히 빠른 건 엄청 빠르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럭셔리안스, 와루퀘아넘, 킹호스 이런 애들이 섞이면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자랍니다. 더 느린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굉장히 느린 애들도 있는 반면, 저는 레드베인 다크피닉스 포추셔먼 굉장히 빠르게 느껴졌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샀을 때부터 크기가 있었기도 했고, 이 뿌리가 자라는 속도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빠르고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속도가 빠르고, 오늘 꽃대가 나와가지고, 꽃대가 암술 꽃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번에 냉동해놨던 꽃가루를 묻혀놨는데 잘 됐을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전에 파필릴라미넘 정글러 그 개체 꽃대를 그냥 잘라줬었는데 수정된지 모르고, 이 수정이 돼도 꽃가루가 나온 다음에 열매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가든킹님 하우스에 놀러 갔을 때 열매가 있는 애들인데도 만져보면 꽃가루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했고, 저게 꽃가루가 또 나오면 꽃가루 채취할 수 있으면 하고 구경하다가 잘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또 꽃대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게 있으니까 저거는 또 나오면 너무 에너지를 빼앗기니까 잘 조절해서 빼줄 건 빼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가든킹님 하우스 촬영 갔을 때 이 안시리움 블리스터 바리에가타를 소개해드렸죠. 이 친구는 좀 무늬가 약한 개체인데 그래도 바로 전 잎이 반반 무늬였고, 이 녀석이 무늬가 있으면은 쪼그라들고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무늬가 많이 나올수록 많이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녀석인데, 이 개체의 모체, 이거 좀 큰 버전 대품을 보고 나서 정말 한눈에 반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색감이 나올 수가 있나, 정말 충격에 빠져가지고 정말 너무 멋지고, 보통 일반적인 안스리움 바리에가타와 다르게 이 녀석의 무늬는 푸른 느낌으로 굉장히 시원한 느낌? 제가 싫어하는 게 누런 느낌인데 얘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고, 잎이 굳으면서도 굉장히 진해지고, 여기 잘 보시면 아주 은은하게 푸른 느낌의 은색감의 무늬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게 정말 예쁩니다. 그게 정말 저를 너무 곤란하게 하는 너무 예쁜 무늬고요. 이거는 대품을 봤을 때 진짜 멋집니다. 대품을 보면은 왜 블리스터인지, 왜 번개 모양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번개 맞은 듯한 그 무늬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여러분들 번개 맞으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시죠? 번개가 뾰족뾰족하고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빠자자작 내려오니까 그런 무늬고, 그리고 잎맥도 살짝 그렇게 나오고, 잎이 쭈글쭈글해지는 게 진짜 번개 맞은 모양처럼 쭈글쭈글해지는 느낌이라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동안 봐오지 못했던 그런 매우 신기했던 그런 느낌이라서 한번 데려와 봤고요. 안시리움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안시리움 자체도 희귀한 안시리움들은 매우 비싼데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건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한 2, 30 정도 하는 편이고요. 개체가 많이 없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가격을 말을 안 했네요. 이거 왈리치 하나는 25,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 포틸 하이브리드, 레크 포틸 하이브리드는 25만원. 그리고 이거는 저의 오프셋이랑 교환을 한 거라서 가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좀 비쌀 것 같아요. 20만원은 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한 15만원? 이 정도는 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사면서 가든킹님이 또 소매 넣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또 제가 좋아하는 포츠 셔먼이 섞인,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킹 오브 스페이드가 섞인,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레드 크리스탈리넘이 섞인 개체고요. 안시리움 포츠 셔먼 그리고 킹레크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 가든킹님께서 시들링 하셔가지고 키우신 녀석이고, 이 녀석은 굉장히 잎이 좀 와이드하게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뻗어가지고 정면에서 봤을 때 좀 와이드하고 끝에서 살짝 올라오는, 뾰족하게 올라오는 느낌이고, 이 색감 자체가 굉장합니다. 이런 걸 주시다니 저를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이렇게 아주 검은 잎이 나오고 있고, 이거 곧 이 기존 잎보다 더 커질 테니까 아마도 한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또 새로운 뿌리가 아주 귀엽게 나오고 있고, 너무 기대되는 녀석입니다. 벌써부터 포츠 셔먼의 그 쉐입이 보이기도 하는데 너무 멋지고, 얘가 진짜 작지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너무너무 기대되는 녀석이고, 또 다음에 또 잎이 다 커지면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파필릴라미넘 다크폼 섭시그나텀 하이브리드입니다. 파필 다크폼은 굉장히 어두운 다크한 안시리움이고, 섭시그나텀은 배트맨이라고도 불리는 그 굉장히 와이드하고 이렇게 T자로 자라는,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T자 모양으로 자라는 신기한 녀석입니다. 이 녀석도 한번 제일 큰 녀석으로 선물 받았고요. 한번 키워보라고 하셔가지고 키워보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 다 온실에 넣어놓고 잘 자라라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 안 자라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눈에 잘 보이는 상단층에 놨고요. 저는 눈에 잘 보이는 층에 비싼 걸 놓고 아래로 갈수록
좀 큰 거나 좀 덜 비싼 거 위주로 뒀습니다. 아니면 위쪽에 너무 어리거나 좀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애들, 계속 확인해줘야 되는 애들은 위쪽에 놓고, 알아서 잘 자란 애들은 아래쪽에 놓고 그렇게 합니다. 이 온실이 다 좋은데 이 허리 높이쯤에 있는 책상보다 이 공간이 좁다 보니까 선반이 아주 좁게 이렇게 있거든요. 선반이 이렇게 한 층, 두 층, 그리고 바닥은 솔직히 물 주기가 뭐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한번 살펴봐야 할 때, 둘러볼 때 완전 쭈그리고 앉아야 돼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100cm, 40cm 정도 되는 그 펜스를 사가지고 지금 여기 선반에 올려놓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책상 이렇게 올려놓듯이 올려둘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키워도 되긴 하는데 이게 쭈그리는 게 싫어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딱 식물등 배치해둔 게 딱 안정적이라서 또 만지기는 귀찮고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시리움 보여드린 김에 안시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 올린 안시리움 음향 이론에 대한 식물 취향, 그거 저 정말 재밌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뭐 궁금하시다면 한번 여기 이쪽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솔직히 하이브리드가 좀 더 마음에 들 때가 많아요. 예로 들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레드베인 다크피닉스 포츠 셔먼, 이 녀석도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도 굉장히 건강하고 빨리 자라고 크게 빨리 자라는 이 속도감이 빠르다 보니까 키우는 맛이 정말 좋고, 사실 저는 클론이나 오리지널 뭐 그런 거를 잘 따지진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보고 살 때도 있고, 이름 대충 보고 이런 거구나 하고 저렴한 거 사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셀프가 있다면 셀프를 보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랄프 레이먼, 포츠 셔먼처럼 셀프를 사는 경우도 많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클론, 오리지널에 대한 그런 강박, 뭐 이런 요구사항이 없고요. 보통 이 오리지널보다 셀프가 좀 더 예쁜 경우가 많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건강하고, 그래가지고 전 여러모로 하이브리드 된 개체들을 선호하는 편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시리움을 이제 막 입문했다 하면은 하이브리드만큼 괜찮은 개체들이 없거든요. 하이브리드가 가격도 저렴하고 동네 당근에서 보기도 굉장히 편하고 건강하게 완전 잘 안 죽고, 이 유전자가 많이 섞일수록 좀 튼튼하다고 하잖아요.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유전자가 많이 합쳐질수록 좀 더 건강하게 자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 하이브리드들이 빠르게 자라는 이유가 좀 더 좋은 유전자들이 많이 섞여가지고 빨리 자라고 생존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자라는 것 같은데, 오직 순혈만, 오직 클론만 하면은 뭐 물론 좋긴 한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할 재력이 없습니다. 뭐 제가 돈이 많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무리가 많이 되는 선이고,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클론도 있고 굉장히 작은데도 엄청 가격이 비싸고 느리고 안 예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타협을 하다가 하이브리드 된 개체나 아니면 셀프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클론에서 이 녀석이 맞는 꽃대, 꽃가루에다가 꽃 수정을 해서 열매가 생기고 그거를 파종해서 잎이 자라면은 그걸 셀프라고 하는데, 사실 셀프도 굉장히 번거롭고 비싼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작업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엄청 싸다, 약간 뇌가 망가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엄청 비싼 거 한번 보고 좀 저렴한 거 한번 보니까 엄청 저렴하게 느껴지는, 이거 사면 돈 버는 거야 그냥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굳이 아직까지는 클론, 오리지널 그런 것들을 사고 있진 않습니다. 걔네들을 약간 비슷하게 드레스러리 한번 샀을 때 엄청 행복하다가 얘가 다 녹았어요. 지금 다 녹아가지고 잎을 받고 있는데, 뿌리를 받고 지금 잎이 하나 나온 상태인데 걔를 보자니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 녀석 이렇게 안 자라는 거야. 좀 자라주면 좋으련만. 그 드레스러리처럼 좀 비싼 애들, 피가 안 섞인 그런 애들일수록 자라는 게 매우 느리고 까탈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만약 초보자분들이 예뻐가지고 지금 큰돈 들여가지고 샀는데 죽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최고야. 하이브리드는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든든해요. 완전 국밥처럼 든든하고 아주 좋은 녀석들입니다. 기특해요 아주. 그리고 안시리움들은 일단 커야지 좀 뭐가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작은 애들은 저렴해서 작게 구매하면 좋죠.
좋긴 한데 일단 큰 애들보다 확실히 죽을 수 있는 확률이 크고 위험하다고 해야 되죠. 죽을 수 있으니까 좀 위험성도 있고 아직 그 특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 가서 뭐 다른 개체였다거나 다른 섞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확실하게 살려면은 좀 큰 녀석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이렇게 작은 애들보다 큰 녀석들이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저도 그래서 요즘 손바닥보다 큰 애들 위주로 사진을 찍고 있고 작은 애들은 그냥 최대한 덜 건드리려고 그냥 물만 주고 있습니다. 물만 줘도 잘 자라는 그런 안스리움들이 좋은데 물만 줘도 잘 안 자라는 애들도 있고 뿌리가 그냥 녹아버리는 애들도 있고 좀 어렵습니다. 아직 저도 어렵고 저도 모르는 게 많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매일매일 고민을 하면서 키워보고 있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확고하게 자신의 취향이 생기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요즘 기준이고 최근 30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와이드하게 벌어지는 이 랄프 레이먼처럼 와이드하게 벌어지는 애들을 이것만 보고 있고요. 다른 애들은 솔직히 눈이 잘 안 갑니다. 예전에 샀던 애들 예쁘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랄프 레이먼만 눈에 보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특이한 무늬가 있거나 독특한 애들 딱 봤을 때 내 눈에 꽂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데려오려고 하는 편이고 이 확실한 나의 취향이 생기면은 사 모을 때 좀 더 행복한 게 있고 남들이 많이 사는 개체들 그런 유명한 개체 중에서 드레스러리 제가 좀 아무것도 모르고 샀을 때인데 사실 드레스러리가 요즘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압도적인 포스가 있긴 한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이렇게 랄프 레이먼처럼 어깨가 딱 벌어진 애들이 좀 더 멋있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뭐 하나씩 내 취향 아닌 것도 사보고 키우고 뭐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고 시간이 걸려서 나의 취향이 생긴다면 그때부터 진짜 행복한 식물 쇼핑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씩 사 모으는 것처럼 오히려 저렴하게 내가 봤을 때 정말 최고인 애들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개체들을 한번 사서 키우다가 딱 잘 키워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다들 엄청 좋아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오는 도파민도 꽤나 큽니다. 약간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한번 맛보면은 여러분들 빠져나오기 힘드실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오늘은 뭐가 이쁘지 하고 사냥꾼처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안스리움 입문하기가 너무 좋은데 안스리움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아졌고 인터넷에 그냥 검색하면 나오기도 하고 저처럼 유튜브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좀 잘 키우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요즘은 진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뭐 많이 닫혀 있긴 한데 아직도 좀 정보 단절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비공개로 하시거나 좀 아무도 안 보는 플랫폼에 올리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너무 힘들게 하는데 저는 좀 쉽게 아무나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올리고 있고 간혹 잘못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께서 알려주시니까 고쳐주시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식물 유튜브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제가 몰랐던 것들을 지금 이 식물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반년 정도 만에 한 3배로 많은 정보를 습득한 것 같고요.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 오늘이 제일 싸다 라는 말이 있죠. 뭐 물론 내일 더 저렴해질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더 저렴할 수도 있고 한데 그냥 사서 어차피 가격은 내려가니까 내가 사서 키우면 좀 더 좋으니까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길 수 있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싸게 주고 샀다가 지금 가격이 엄청 떨어진 애들도 몇 개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다 안정화가 될 대로 된 느낌이라서 한 10만 원대 미만에서 구하실 수 있는 안스리움들은 진짜 대부분 다 엄청 오랫동안 키워진 많이 유통된 식물들이라서 비싸긴 하지만 희귀식물들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흔해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싼 건 막 50만 원, 100만 원 저번에 마켓 갔을 때 800만 원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 어지럽습니다. 너무 저는 아직 어려운 그런 세계고요. 100만 원 넘어가면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30만 원 넘어가면 아하 그렇군요 하고 그냥 보고 도망가. 무서워서 혹시라도 예뻐 보이면 큰일 나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알아서 잘 자라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들 저렴하게 시작하기 좋고요. 하이브리드들은 실내 습도 한 50, 60에서도 적당하게 뭐 큰 문제 없이 잘 자라니까 여기다가
두고 키우셔도 되고, 저처럼 온실에 두고 키우는 경우에는 좀 비싼 안식용들 온실에 두고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희들은 다시 온실 속으로 들어가라. 자, 그리고 다음은 대왕 토끼발 고사리 공구 이벤트 안내사항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부터 가든킹님 네이버 스토어가 오픈했을 텐데, 거기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사이즈 고르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사이즈는 총 3가지가 있는데, 대중소로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소 사이즈는 배송비를 포함해서 15,000원, 중 사이즈는 35,000원, 대 사이즈는 5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배송비가 5,000원인데 5만원 이상 구매 시 배송비가 무료로 되는 방식이고요. 기간을 정해놓고 판매를 할까 하다가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담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매하시는 순서대로 좋은 개체들부터 먼저 빠르게 나가게 됩니다. 사이즈별로 근경 크기가 좀 많이 다른데, 근경이 아주 작은 것도 있고 근경이 좀 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 근경이 좀 큰 순서대로 차례대로 선착순으로 이제 건강한 개체들부터 먼저 나가게 됩니다. 일단 다 선별을 해놓은 거라서 다 건강한 애들이긴 한데, 그 중에서 좀 작은 애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대왕 토끼발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3년 2월 달에 데려왔으니까 2년 하고 3개월 좀 더 키운 거죠. 정말 잘하는데, 정말 키우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이 너무 잘 자라고, 애가 진짜 잡초처럼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물 마름에도 은근 강하고, 제가 물을 조금 많이 말리면서 줬었는데, 물이 마르면 이렇게 약간 연해지면서 물을 달라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까지 물을 말리면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인데 날이 덥거나 추워지면은 좀 흙 마름 정도 확인하시고 물 주기를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위치가 햇빛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식물 등도 그렇게 많이 닿는 위치가 아닌데도, 이 근경이 커지면 알아서 이렇게 잎이 크게 자랍니다. 자, 어우 크다. 흙배합을 조금 알려드릴까 하는데, 저는 배수가 매우 잘 되는 그런 저곡토, 산야초, 녹소토, 그런 배수가 잘 되고 입자가 큰 흙들 있죠? 그런 것들로 한번 가득 채운 다음에 이 위에 부분만 상토로 살짝 덮어줬습니다. 그건 그냥 제 마음대로 한 거고, 굳이 그렇게 상토로 덮을 필요는 없고, 배수가 잘 되게만 해주시면 알아서 잘 자랄 거예요. 지금 여기 새로 근경이 뻗어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 근경이 거의 이 화분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경이 굉장히 큽니다. 이 털복숭이 근경 때문에 토끼발이라고 하고, 이 잎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왕 토끼발 고사리.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 뿌리가 굉장히 꽉 차면은 분갈이 하실 때 화분을 깨야지 좀 겨우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 심으실 때 유약으로 된 거나 아니면 가벼운 플라스틱 화분은 애가 넘어질 수 있어가지고 좀 묵직한 토분을 쓰시면 좋은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화분은 로자리안 실린더 밭, 그게 좀 낮고 넓은 그런 화분이 좋더라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니듯이 자라는 애들이라서 굳이 깊은 화분을 쓰실 필요는 없고, 좀 넓은 화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저렴한 화분, 깨 부셔도 괜찮은 화분. 이거는 제가 만든 토분인데 그냥 평생 여기다 두고 키울 생각이라서 그냥 여기다가 심어 놨습니다. 여기 안에는 산야초로 이루어져 있고, 물마름이 아직 날이 그렇게 따뜻하진 않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있는데, 진짜 물이 빨리 마른다 하면은 일주일에 3-4번, 서너 번 줄 때도 있고, 겨울에는 좀 물이 좀 덜 말라가지고 한 1-2주에 한 번 줄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집집마다 환경이 다 다르고 해가지고 가능한 이제 물이 좀 순환될 수 있게 오히려 매일 주면은 과습이 안 걸리고 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녀석을 2년 하고 3개월 키웠다고 했죠. 그만큼 얘는 그냥 시간만 지나면 알아서 크게 자라는 그런 애들입니다. 진짜 생명력이 너무 강하고, 알아서 근경 한 검지만큼 뜯어가지고 던져 놓으면 알아서 뿌리 내리고 새잎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지인분들께 선물해준 경험이 몇 번 있었고, 농원에서 진짜 잡초처럼 잘 자라신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방에서도 굉장히 잘 자랐었고, 겨울에도 그렇게 추워도 잎이 좀 하엽이 지긴 하겠지만 뿌리는 굉장히 잘 살아있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권장해드리는 온도는 사람 살기 좋은 온도? 한 20도에서 25도, 26도? 여름에는 너무 더우면 성장이 멈출 수 있어요.
너무 더우면. 덥고 습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더우면 또 고사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반 실내 집안 환경에서는 굉장히 문제없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손 주먹보다 좀 크게 근경이 이렇게 많이 자라 있는데 이 정도 되시면 이 큰 잎들이 많이 마구마구 나오는 것 같고요. 고사리답게 잎 뒷면에 포자들이 이렇게 뿅뿅뿅 있습니다. 이렇게 막 징그럽진 않고 아파트 주택 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귀엽습니다. 진짜 징그러운 건 막 불규칙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생각하기도 싫고요. 아무튼 크기가 굉장히 크게 자라는 대왕 토끼발 고사리고요. 지금 설명란이랑 댓글 그리고 이쪽 링크 한번 걸어가지고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게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재고가 1.5만원? 그 소 사이즈가 가장 많고 중 사이즈랑 대 사이즈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대 사이즈가 굉장히 저렴하게 측정돼가지고 난 빨리 크게 키우고 싶다 하시면은 대 사이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 대 사이즈가 재고가 진짜 몇 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방 품절 것 같고요. 그래도 소 사이즈는 많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저렴하게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공구 때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렸던 식물 엽서들 넣어드릴 예정이고요. 2-3장씩 넉넉하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커졌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 줄기가 진짜 쇠 막대기처럼 딱딱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 나고 처음에는 털복숭이 느낌이 있는데 그게 시간 지나면서 털은 빠지고 이렇게 목질화 되듯이 엄청 단단하게 반딱반딱한 구리 철사 같은 느낌이 납니다. 엄청 단단하고 저는 저쪽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좀 가볍고 작은 화분을 선택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큰 화분을 선택하시면 이것보다 더 크고 잎이 많게 유지를 하실 수 있어요. 도프 커피 건님도 이걸 키우시고 계셨었는데 건님은 화분을 굉장히 큰 걸 쓰셔가지고 잎이 굉장히 많게 나오고 있는 그 느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분을 작게 해서 잎을 한 서너 개만 유지를 하고 있고 잎이 너무 많아지면 지나다니기 힘드니까 이 정도 사이즈도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튀어나오면 잘라서 선물해주기 좋으니까 너무 좋고 계속 이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첫 공구인데 다음번에도 좋은 공구 있으면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고 생각보다 이 공구 준비하는 작업이 재밌어가지고 다음에 또 재밌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뭐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키우기 쉽고 멋지고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제가 찾아보고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두 번 다시 못할 공구는 아니니까 이번에 구매하지 못하시더라도 대형 토끼발 고사리는 인터넷에 은근 많아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저희가 직접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한번 화분을 감싸고 신문지 같은 걸로 돌돌 말아서 하면 되나? 일단 화분을 박스에 고정시킨 다음에 이 잎들을 한번 이제 길쭉하게 세워서 포장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잎들이 조금 상처가 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새 잎이 나오기 전까지 좀 자르지 않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새 잎이 나오면 가장 안 좋은 잎 하나 잘라주시고 또 새 잎 하나 나오면 또 하나 잘라주시고 하시면 좀 안전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잎이 완전히 노란색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라주시는 게 이 식물한테도 좋고 안전하고 죽을 확률이 좀 줄어드는데 이 과습이 되는 게 이제 증산을 못 해가지고 뿌리에 물이 많이 고여있는 그런 거니까 애초에 뿌리가 잘 마를 수 있도록 배수가 잘 되는 흙 사용하시고 화분 크기를 너무 갑자기 크게 늘려주시지 말고 기존 화분보다 살짝 한 이 정도 크게? 이 정도 조금씩 화분 크기를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첫 공구니까 이벤트로 세 분께 이 대형 토끼발 고사리 소 사이즈를 추첨해서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영상 똑같이 다를 거 없습니다. 평소랑 다를 거 없고요. 그냥 재밌게 보고 있다. 좋아요, 구독, 댓글 하시고 그냥 랜덤이라서 막 글을 엄청 정성 들여서 길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기분 좋게 읽긴 하겠지만 랜덤으로 추첨을 할 거라서 그냥 뭐 짧게 쓰셔도 되고 길게 쓰셔도 되고 길게 쓰시면 저희 기억이 많이 남겠죠? 또 다음에 또 오셨을 때 기억이 남고 하겠죠? 총 3분께 드릴 예정이고 그 추첨이 완료되는 즉시 바로 며칠 있다가 바로 발표를 하고 한 번에 보내야 되니까 그때 포장할 때
포장하기 전에, 포장을 언제 할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추첨을 하는 결과는 또 게시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구도 게시물로 링크를 알려드릴 테고, 혹시나 궁금하신 거, 모르겠는 거, 말하고 싶은 거 언제든 댓글로 DM이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공구가 잘 된다면 다음에 또 좋은 이벤트나 공구 열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